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썩게 하고 몸속 구석구석 장기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이 병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익숙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그 이름,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대한민국은 당뇨병 비상사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당뇨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국내 당뇨병 환자 수가 비교적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인의 식습관을 꼽고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단순당으로 전환되어서 혈당을 높이게 되고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당 조절을 방해하게 됩니다. 혈당 조절의 열쇠인 식단의 비밀을 찾고 비만과 당뇨병,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와, 제 옆에 차려진 이 진수성찬 한번 보세요. 네.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그런 음식들일 텐데요. 아마 아침에도 비슷하게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오, 계란말이. 불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불고기. 이 갈비탕. 와,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 익숙한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이 일상적인 식단에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한국인의 평균 식단에는 곡류가 43%, 육류가 12%, 그리고 지방과 당류가 무려 26%나 차지합니다. 특히 당류는 1960년대에 비해서 6.5배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같은 당류를 과잉 섭취하면 지방이 축적되면서 비만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결국 또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실제로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최대 13배까지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 10명 중 6명이 복부 비만일 정도로 이 비만과 당뇨병은 서로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비만이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이 당뇨병. 여기 오랜 시간 당뇨병과의 전쟁, 그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100km의 거구,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힘들고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엄마죠. 저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죽을 각오로 살을 빼 체중 감량에 성공한 우리 엄마. 하지만 비만으로 인해 생긴 당뇨병이 아직도 엄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엄마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당뇨병과 이별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 목숨 걸고 체중 감량을 하고도 당뇨병을 떨쳐내지 못해 매일이 괴롭다는 사연의 주인공. 한 등산로의 약수터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 조금만 걸어도 찾아오는 온몸의 통증은 매일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쓰러질 것 같아. 살찌고 당뇨가 오고 그러니까 걷는 게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결혼식 이후 30kg을 더 뺐지만 아직 뱃살은 여전한데요. 많이 날 게 130kg 나갔는데 지금은 67점 적으니까는 많이 빠진 거죠. 사람 하나는 빠져나간 거예요. 살은 숱하게 뺐어도 배는 나온 건 여자 나간 건데 어떻게. 여전히 두툼한 뱃살 때문에 걱정이라더니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먹는데요. 물과 간식은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당 떨어질까 봐 많이 넣고 다니네. 어지러운 길에서 찌러지면 어떡해. 병신이 잃기 전에 먹어야지. 비만과 함께 찾아온 당뇨병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원명숙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체중을 체크하는 일인데요. 키 157cm에 몸무게 67kg. 아이고. 그녀가 이렇게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내가 볼 일이 아니고 소화기내과를 가라. 거기서 이 괴사생인 걸 알게 됐어요. 80% 절제했어요. 비만과 당뇨병으로 인해 도미노처럼 무너진 건강. 그야말로 살기 위해 위절제술까지 감행하며 체중 감량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당뇨병과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당뇨 진단 받고 나서 나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했는데 거기 당이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220에서 180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최고 나갈 때 460까지 나간 적 있어요. 가족력도 전조 증상도 없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당뇨병 진단. 내가 시장 갔다 와가지고 여기 계단 내려오는데 피해가 어지러우니까는 계단이 세 계단인데 한 계단으로 알고 디뎠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그냥 굴렀어요. 전화가 지고 있었으니까 119를 불렀죠. 피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당이 있다고 얘기해 준 말을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 후 사는 게 살얼음판 같다는 원명숙 씨. 힘든 몸을 이끌고 외출에 나섰는데요. 몇 계단 걷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멈춰 섭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금 어지러운 당 때문에 온 거지. 어지러운 게. 그전엔 그 어지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당이 오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걸 느끼고 확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핑 돌면서 쓰러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최근 들어 현기증을 자주 느낀다는 그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긴 것 같은데다가 2개를 보이고 3개를 보이고 막 어느 때 하나도 보이고 막 그러니까 정신없이 헷갈리지. 이제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도 불안한 상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원명숙 씨 헐레벌떡 지하철에서 내리는데요. 소변이 급해 목적지보다 2정거장이나 먼저 내리고 말았네요. 당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다니죠, 화장실을. 1시간이면 2-3번 가요. 밤에 잠도 설치고. 당뇨병의 대표 증상인 다뇨, 다갈 증세를 달고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소변을 많이 보면은 단백질 많이 빠져서 그런가 입이 마를 때가 있어요. 급하게 마를 때가 있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목적지. 엄마 왔어. 언제 왔어? 방금 왔어. 날씨 많이 더운데 괜찮아? 응. 우리 딸 엄마 걱정해서 자주 오는데 만나면 만나서도 반가워도 어떡해. 엄마가 당뇨 때문에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챙겨드리려고. 딸과 함께 찾은 곳은 시장인데요. 딸 순호 씨는 가끔 이렇게 데이트를 가장해 엄마의 식단을 단속한답니다. 응, 국물 있다, 국물.
엄마에게 건강한 음식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소스도 있잖아, 소스. 소스 안 먹어. 아니면 기리로 먹을까? 길이 있어. 집에. 길이 있어? 깔깔해서 안 먹어. 왜 안 먹어? 엄마가 당뇨도 있고 건강이 아무래도 좀 안 좋으시다 보니까 흰밥보다는 좀 이렇게 콩이나 곡류 같은 거 좀 이렇게 섞어서 드시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냥 흰밥 드시고 싶으시다고 까칠까칠하다고 안 드신다고 하시네요. 엄마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이 먹을까? 응. 바로 먹음직스런 떡볶이입니다. 평소에도 흰쌀로 만든 쌀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맛있어, 엄마? 응, 맛있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을 부른다고 밀가루로 만든 달달한 호떡으로 마무리하네요. 먹거리 투어가 돼버린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바로 저녁밥을 준비하는데요. 엄마 밥하게? 응. 우리 딸이 왔으면 밥 해야지. 매일 삼시세끼 흰쌀로만 밥을 짓는다는 원명숙 씨. 애들이 막 한잔 작국 먹으라고 우리 사이도 성하고 다 성한데 내가 소화를 못 시켜요. 작국을. 작국밥보다 하얀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뭘 해도 기분이 좋죠. 쌀밥을 고집하는 엄마의 식습관은 딸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에서 많이 먹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먹어? 쌀밥을 먹어야 힘이 나. 빨리 먹어. 엄마 진짜 탄수화물 중독이야, 진짜. 꼭 흰쌀밥을 먹어야만 포만감이 느껴진다는 원명숙 씨의 식습관은 혈당 관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인슐린 조절 장애를 일으켜 혈당을 높이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시급함에도 식습관만큼은 바꾸지 못한다는 원명숙 씨. 몸 관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제일 걱정이죠.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허리둘레와 비만도 측정, 그리고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복부 비만이 진단되었고 그로 인해 역시 여전히 혈당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변에 요단백이 좀 검출이 됐어요. 최근에 어지럽거나 뭐 다리 저림이 있거나 몸이 좀 붓거나 아랫배가 좀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지러운 건 있어요. 어지러운 건 있으세요? 당뇨병 환자들한테서는 요단백이 발견되면 당뇨병성 합병증의 시작일 수 있고요. 지금 정말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시면은 합병증으로 확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12년 차, 이미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 과거 폭식증에 100kg 넘는 초고도 비만이셨고 비만 유전도 없으신 걸 보니 전형적인 비만성 당뇨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에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안 좋게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눈도 안 보이면 걱정이고 다리도 심하면 다리도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걸을 수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모든 게 다 무서운 거죠.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런 병이 온 것 같아 후회되고. 최근 부쩍 전에 없던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원명숙 씨. 혈액순환 장애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 혈전약도 처방받았습니다. 혈액 내에 당이 많이 섞이게 되면 피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피떡인 혈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당뇨병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인데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망막의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 그 혈전이 폐혈관에 가서 박혀서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병. 우리는 어떤 식습관으로 합병증에 대비해야 할까요? 밥심, 이 밥심으로 산다는 한국인의 탄수화물 사랑 정말 유별나죠.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중독에 특히 더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들인데요. 실제로 여성들의 경우에는 40, 50대에 접어들면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늘어납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러면 또 식욕 조절이 힘들어지면서 탄수화물 중독에 노출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식사 후에 유독 참을 수 없는 그 졸음이 막 밀려오거나 갑자기 집중력이 흐려진다 이럴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흔하다면 굉장히 흔한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결국 비만과 당뇨병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는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그간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왔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단순당으로 전환돼서 혈당을 높이는 이 정제 탄수화물에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평소에 많이 먹는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 음식들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식빵 두 쪽에는 각설탕 대략 10개가,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 한 공기, 각설탕 대략 24개 정도, 또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라면 한 개에는 대략 26개의 각설탕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그야말로 당덩어리를 그대로 먹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탄수화물 끊을 수 없다면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명한 식습관으로 치솟은 혈당을 잡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식자재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는 꼼꼼함. 매의 눈으로 식품의 성분을 살펴가며 신중하게 식자재를 고르는데요. 이분 익숙한 얼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아이고, 저 장 보러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오랜만입니다. 전설의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의 원년 멤버인 개그우먼, 데뷔 38년차 코미디언 이희구 씨입니다. 제가 요즘에 혈당 관리하는 거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어떤 걸 먹어야 혈당을 덜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칭 혈당 관리 박사라는 그녀에게 식자재를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요. 사과, 미역, 오이, 버섯. 지하지수 낮은 거로 골라 담았어요. 지금 사과가 38이고 오이가 23, 미역이 16, 버섯이 29. 혈당 관리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저 혼자 부양하고 간병하다 보니까 방송 일을 할 겨를이 없었고 집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폭발한 식욕. 매일 밥과 면, 빵 등의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을 과식했다는데요. 그 결과 늘 40kg대를 유지했던 체중이 70kg까지 증가하며 건강 또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페트병 있죠, 물, 생수. 그거 한 통을 제가 벌컥벌컥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갈증이었어요. 그 페트병 한 병을 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 증세가 나타나서 갔는데
혈당 수치가 50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상태로 병원에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정상치의 2배를 넘어서는 당화혈색소 수치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그녀.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의사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니 몸이 착 가라앉으며 정신이 아득해졌다는데요. 말로만 듣던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당뇨 진단을 딱 받았는데 그 순간 엄마가 물려준다는 그 당뇨병이 이제 왔나 보구나.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도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내가 같이 살아야 하는 게 당뇨병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료실에서 바로 뒤돌아서 나오자마자부터 저는 혈당 관리하겠다라는 아주 굳은 각오를 했어요. 그 후 혈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녀. 오늘도 혈당 체크해 봅시다. 아침 저녁으로 혈당을 체크하는데요. 공복 혈당도 필요하고 식후 혈당도 필요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혈당이 팍 올라가느냐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넘치는 자신감만큼 과연 실제로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좋았어. 숫자가 그간의 노력을 말해줍니다. 혈당 체크를 안 해도 제가 먹은 음식을 뭘 먹었다 알면 이거 찔러보면 한 몇 나오겠다를 내가 짐작을 하게 돼요. 적었던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식후 혈당이 막 155, 152. 관리를 시작한 후 주치의도 놀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희구 씨가 이토록 반갑게 맞이하는 택배의 정체 뭘까요? 진짜 많아. 요즘에 제가 쌀 대신 먹는 곡식인데요. 파로라고 이태리에 살고 있는 제 지인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이 체중과 혈당에 지금 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분이 권유를 해주셨어요. 이희구 씨가 혈당 관리를 위해 챙겨 먹는 이것. 저당 곡물 파로인데요. 제가 지금 흰쌀은 7, 파로 3 해서 밥을 지었고 평소에는 5대 5로 해서도 먹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파로만 해서도 먹는데 그것도 아주 구수해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파로밥으로 바꿨다는 이희구 씨. 집안이 구수한 밥 냄새로 가득한 그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날. 아니 앉으십시오. 아이고 달고 달겠다. 또 닦니? 아니 다 했어. 많이 누워있는 것보다도 움직이니까 좋다. 그럼 움직여가지고 언니 그나마 살도 좀 내렸잖아. 최고 최고. 맞아. 얼굴 모습이고 뭐고 다 퉁퉁 부어서 깜짝 놀랐죠. 그 지금 많이 좋아진 우리 동생을 보고 지금은 제가 흐뭇합니다. 건강에 대한 건 박사가 돼가지고 전도해요. 언니는 당화혈색소는 안 했지? 검사 받으러 간 거 아니야. 뭐라 그랬어? 높대. 위험 수위 바로 전이래. 전 단계? 나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언니 내가 경고한다. 응. 전 단계는 정말 바로 그냥 딱 넘어가 버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언니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 아까 안 쳐뒀던 파로밥이 고슬고슬하게 완성됐는데요. 유럽 국가 중 비만율이 낮은 이탈리아에서 즐겨 먹는 저당 곡물 파로는 체중과 혈당 관리를 위해 안 먹어본 곡물이 없다는 미식가 이희구 씨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오늘은 언니를 위해 특별한 파로 요리를 준비한다는데요. 파로밥을 넣습니다.
요리 잘하기로 유명한 이희구 씨가 직접 개발한 건강 피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누룽지처럼 늘려주세요. 밀가루 대신 파로와 달걀로 만든 도우. 맛있는 냄새. 냄새 맛있지? 그거 뜯어 먹어봐. 뜨거워 호호해서 먹어. 과연 언니분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맛있어. 그래? 이게 혈당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파로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를 한번 보세요. 농사일 하는 사람들 앞에 쌓여 있는 뾰족뾰족한 곡물, 바로 파로입니다. 파로는 이렇듯이 고대 이집트 벽화의 재배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인류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그런 곡물인데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명언을 남긴 로마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 침공에 성공하면서 당시 이집트 왕이 즐겨 먹던 파로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곡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죠. 기원전 12,000년경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 곡물 파로는 춥고 건조한 토스카나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자라는 만큼 영양가가 높고 생명력이 깁니다. 토스카나산 파로는 EU 법령을 준수하여 화학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의 질과 상품성을 관리해 윤작되며 2, 3년의 휴지기를 가지기 때문에 귀한 곡물로 여겨집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파로. 썰어놓은 야채와 햄을 같이 넣고 볶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선 파로 가루를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파로 밥으로 도우를 만들면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어 맛도 더 좋다는데요. 혈당이 고민인 두 친구를 위한 건강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파로로 만든 피자야. 맛이 어떨까요? 파로 피자를 처음 먹어본 언니분도 만족스러운 표정인데요. 너무 맛있어 언니. 언니 먹을만해? 잘 이게- 드시네. 이게 있잖니. 고소한 맛도 있고. 그것도 부드럽네. 맞아. 오, 이게 뭐라고? 파로. 파로? 너 그럼 파로로 정착했어? 너 그전에는 밥 하면은 막 냉동실에 넣었다 뺐다고 막 이랬었잖아. 언니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쌀밥을 해가지고 바로 해서 냉동실에다 얼려서 먹으면은 저항성 전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로 제가 듣고 그렇게 했거든. 근데 파로는 그 자체가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밥만 바꿔도 혈당 낮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큰데. 그래서 이렇게 먹고 네가 살이 빠졌구나. 맞아 언니. 맞아. 언니 난 파로 왕팬이야. 밥을 바꾸고 체중도 5kg 줄었다는 이희구 씨. 파로에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됐을까요? 파로는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주식으로 배급했을 정도로 포만감과 영양 성분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파로에 풍부하게 함유된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화에 저항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저항성 전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리관을 소화기관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위가 입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소장, 대장이 되는 거죠. 일반 전분은 대부분이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자,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저항성 전분이 장기에 오래 머물면서 탄수화물이 바로 단순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포만감도 더 오래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파로에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파로에
파로에는 저항성 전분이 21.2g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미에는 100g 기준 2.63g, 백미에는 0.64g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일반 식단에 애먹가루, 즉 파로 가루를 첨가했더니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 공복혈당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파로밥 피자로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이희구 씨. 식후 혈당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식전에 비해 아주 조금 상승한 혈당. 요건 서서히 올라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음식들만 제가 골라 먹고 있거든요. 저 너무 만족스러운 혈당 수치가 나왔어요. 파로는 탄수화물과 당 함량이 낮은 저당 곡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10종이 함유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완두콩에는 4g, 카무트에는 7.84g의 당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파로에는 2.4g의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단백질의 함량은 높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짝꿍인 비만부터 잡았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녀를 만난 곳은 젊음의 기운이 가득한 오락실인데요. 늘씬한 몸매와 마치 소녀처럼 밝은 얼굴. 뭐야, 엄마 왜 이렇게 빨라? 나 너무 잘한다. 장성한 딸의 엄마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젊어 보이는데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네, 엄마고요. 제 딸이에요. 주변에서도 다 놀래요. 엄마가 맞냐고. 제 나이는 68년생 56세예요. 누가 봐도 건강한 몸매의 소유자. 하지만 어두웠던 과거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늘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지만 중년 이후 갑자기 탄수화물 폭식증이 생기면서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최고로 많이 쪘을 때가 63, 4kg? 주로 살이 찐 부분이 배 쪽에 복부 비만이 좀 심해서 어떤 옷을 입어도 오태가 나지 않고요. 배가 많이 나온 그런 체형이었어요. 예전과 달라진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 또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당뇨병 바로 직전 수치까지 혈당이 치솟으며 의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뇨병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먼저 체중 관리에 돌입한 정영신 씨. 16kg을 감량하며 혈당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는데요. 여전히 밥 없이는 못 산다는 그녀는 삼시세끼 탄수화물을 든든하게 챙겨 먹으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파로밥을 올린 하와이식 샐러드 비빔밥 포케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비만했을 때 당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파로예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당도 천천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오, 완전 건강식이네. 과거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도 해봤지만 매번 요요 현상을 겪었다는데요. 이젠 탄수화물과 당 함량이 낮은 파로밥을 챙기고 있답니다. 엄청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지? 저도 뭔가 소화가 되게 안 되고 항상 장 트러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파로 먹은 날은 괜히 뭔가 속이 편한 것 같고 뭔가 화장실도 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 다녀올게. 다녀와. 아침밥을 먹은 후 영신 씨가 찾은 곳은 아파트 계단입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면 체지방도 빠지고 또 몸에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당도 떨어지고 또 체중 감량도 되고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빼는 만큼 채워야 한다는 그녀의 다이어트 철칙.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근육량은 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주요 장소로 골격근 지수가 10% 증가할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이 11% 감소하는데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 전체 포도당의 약 70%를 에너지로 소모하기에 19계단을 오르면 당뇨병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신 씨가 25층 계단 운동을 마친 그 시각. 아우 더워. 아 오늘 땀 엄청 났네. 아주 운동이 제대로 됐어. 어머, 야 계속 이러고 누워 있었던 거야? 아니야. 야, 저 허공을 누워 있지 마. 야 일어나 봐. 싫어. 한번 싫어. 일어나.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뻐. 살을 빼려면 몸을 자꾸 움직여야 돼. 이렇게 허공에 날 누워 있으면 안 돼. 자. 올라가? 몸무게 놀래니까 천천히 올라가. 누가 놀래? 너 왜 이렇게 올랐지? 이유를 모르겠어. 요즘은 젊은 애들도 근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근력 운동을 꼭 열심히 해야 돼. 근력 테스트 해볼까? 그래. 20대 대 50대. 시작.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힘든데? 힘들어? 아우, 나 못하겠어. 잘한다. 그 전에는 정말 그냥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누워있는 그냥 엄마의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완전 저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운동이란 즐거움 그리고 뭐 식이관리, 건강관리를 하면서 뭔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지금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할머니 왔어요? 네. 잘 지냈어요? 엄마 언제 왔어? 지금 금방. 그래. 잘 엄마. 있었어? 엄마 몸은 좀 어때? 좋아졌어. 몸도 괜찮고? 엄마 오랜만에 온 김에 혈당 한번 재볼까? 그래. 요즘 어머니의 혈당 때문에 영신 씨의 걱정이 큰데요. 엄마 혈당 너무 높게 나왔어. 제 말이야. 엄마 아무래도 혈당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응? 되게 운동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은 사실 당뇨가 좀 있어요. 여태까지 혈압만 높았는데 갑자기 한 3개월 전부터 당뇨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뇨병 가족력이 있기에 더욱 혈당 관리에 신경 쓴다는 그녀.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고루 챙기는 탄단식 식단을 하고 있다는데요. 온 가족의 혈당 관리를 위해선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탄단식 식단의 탄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인 저당쌀 8호로 채웠는데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는 탄수화물 조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딸에게도 혈당 관리 중인 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되는 착한 탄수화물. 저당밥, 8호밥이 완성됐습니다. 저녁 식사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린이도 많이 먹어. 공복 혈당이 200이 넘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어머니. 딸이 해준 8호밥을 맛있게 드시는데요. 밥이 아주 고소하고 씹을수록 맛이 나. 아 그래? 나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배부른 것 같아. 이게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엄청 좋은 8호밥이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식이섬유의 일종인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래. 8호밥을 먹고 나서 유난히 속이 편안해지고 밥 양도 줄었다는 모녀. 아라비노자일란이란 어떤 성분일까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이 착한 탄수화물의 비밀. 핵심은 바로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입니다. 8호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라비노자일란은 물을 흡착하고 점성이 높은 섬유질로서 위에 오래 머물러서 포만감을 주고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돕습니다.
가운데의 유리컵을 소화기관, 오른쪽에 있는 이 하얀 가루를 아라비노 자일란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물을 통해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과정에서 아라비노 자일란이 수분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며 부피가 커지고 점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소화기관에서 부푼 음식물은 쉽게 소화가 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러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포만감도 오래 가게 되는 거죠. 파로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라비노자일란 성분은 위에 오래 머물러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실제 아라비노자일란 함유 식사를 했을 때 대사증후군 환자의 급성 인슐린 반응과 배고픔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만감이 오래가 밥을 조금 먹게 하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현미에는 3g, 백미에는 2.77g 함유되어 있는데 파로에는 6.5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중독으로 비만과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원명숙 씨. 이제는 합병증까지 우려됐던 그녀를 위한 건강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쪽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무릎이 아프시지 않다 그러면은 충분히 걷기 운동을 갖다가 매일 꾸준하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렇게 하셔갖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 당뇨병과 이별하고 생애 한 번이라도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그녀를 위한 100세 프로젝트. 이희구 씨와 정영신 씨의 노하우를 살펴보며 관리를 다짐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샐러드에도 넣어서도 먹고.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당뇨병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며 식습관을 교정했습니다. 파라밥을 먹고 지내보니까 고소하고 포만감이 많아서 좋아요. 161이요. 하얀 밥을 먹을 때는 당이 많이 올라갔는데 파라밥을 먹으면서 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0세 프로젝트 종료 후 실제 그녀의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전보다 허리둘레가 1.4cm 감소하고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도 이전보다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원명숙 씨가 챙긴 파로가 건강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식품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요. 곡물에는 마그네슘같이 유익한 성분인 미네랄에 흡착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피트산은 적을수록 유익한 성분이 체내에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파로에는 100g당 0.02mg의 피트산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 대신 저당밥 파로를 챙겨 먹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으로 몸매는 물론 피부까지 젊음을 되찾았다는 정영신 씨. 파로에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파로에는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페롤산이 다른 곡물보다 2.1배 더 높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식물의 세포벽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성분인 페롤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보호해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신경세포 손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룰산은 항염, 항산화, 항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 등 중년 건강에 두루두루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탄수화물, 파로.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파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다 섭취 시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을 확인하신 후 지키시는 게 좋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과 수유부, 임산부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고 원산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리 없이 전신을 파괴하는 비만과 당뇨병,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첫걸음은 바로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먹는 밥을 착한 탄수화물로 바꾼다면 당뇨병과 비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발바닥을 요 가운데부터 언니 오 이렇게 눌러서 하고 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